네, 이번 시간부터는 기본서로 또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 받으셨나요?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매년 연초가 되면 원고는 출판사에 넘기는데 책이 언제 발간되어서 나오나 저도 기다리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책 언제 나오냐 또 뭐 이렇게 또 재촉하시다 보니까 또 저도 늘 저의 책이긴 하지만 언제 나오나 기다리게 되었는데 뭐 일단 저도 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교과서로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우리 기존 기본 강의 때 프린트로 정리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 미리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또 차례차례 진도 나가도록 할 건데, 기본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프린트로 정리할 때는 단문에서 또 적어야 될 내용 그것을 위주로 또 프린트를 내어 드렸는데,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참고 조문도 있고요. 또 그리고 판례도 있죠. 관련 판례. 다들 단문 두 문자 외우시고 또 그 내용만 쭉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항상 참조 조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어떨 때 시간 나실 때는 그래요, 그 관련 판례들 또 한번 이렇게 신문 보듯이 마치 읽어보시고 내가 또 외운 어떤 내용에서 또 나오는 게 있다면 또 눈여겨 한번 보신다면 훨씬 더 행정법의 지식이 향상될 거다라는 겁니다. 항상 시험 보시는 분들 보시면 두 문자 외우기 급급하시고, 그리고 그 두 문자 외운 내용대로 단문만 또 이렇게 몇 개 외웠다 이러시다 보니까 우리 사례를 풀매에 있어서 설문만 조금 바뀌어도 논점을 잘 못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암기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아주 바탕되어야 잘 암기가 되실 건데, 강의는 또 듣기도 듣지만 이 강의 들은 걸 바탕으로 참고조문 뭐 이런 관련 판례들 또 한번 일독해 보신다면 더 실력이 향상되실 거고, 암기함에 있어서 조금은 덜 까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서 책 한 권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은 더 능동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프린트로서 정리했었던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될 전체 경찰행정법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테마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 하나하나의 단문들을 내가 지금 써볼 수 있겠구나, 암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성공적으로 강의 수강하고 계시고 공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아무거나 하나 물어본다면요, 자, 협의 소용 약술하시오, 전체 목차요. 바로 구구단처럼 나오셔야겠죠. 머릿속에 최소한 목차는 스크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자일 서설에서 의 기능 써야지. 그죠? 의가 본구 이필이었지, 기능은 요직각이었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그 어떤 단문을 묻는다 하더라도 지금 최소한 그 많은 내용은 암기 못하겠지만, 그죠? 그 해당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목차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 수많은 내용들 하나하나 차례차례 외울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간혹 오늘 내가 협의 소용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까지 다 외워보아야지, 그리고 또 하다못해 내가 이거 쓰는 거 항상 단문은 한 이 정도 시간에 쓰라고 했지 그 시간 동안 내가 다 쓰는지 체크해 봐야지. 협의 소용에 대해서 오늘 열심히 쓰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전체 내용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또 외워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일 되면 까먹는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단문 한두 개, 10개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단문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의 숲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를 이제 외우게 된다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득불 외우시고 오늘 하나 써본다? 내가 뭔가 해낸 것 같지만 길게 보신다면 이게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금도 그랬어요. 협의 소용, 일단 내용은 모르겠지만 로마자일 의에서, 그죠? 협의 소용이라면 뭔가를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협의 소용은 행정소송법 12조 1문과 2문으로 나뉘어져 있던데 2문이 협의 소용 조문이었지. 그래,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협의 소익은 광의 소의 이기, 원고적격 뭐 이런 협의 소익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협의 소익이라고 하는 그것만큼은 본구 이필이더라. 본안 판결 구할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더라. 그죠?
그 다음 이러한 협의 소유기 행정소송에서의 기능은 요직각이더라. 그리고 이러한 협의 소유의 원칙이 우리는 방금 읊었던 것처럼 12조 2문에는 예외 규정만 두고 있지 일반 규정 두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학설 판례가 존원계 소원해. 그죠? 그리고 예외라고 하는 목차 속에서는 문성의구 문제점에서 조문 쓰고 또 안 갔다. 그래서 법적 성질이 문제되고 1문과 달리 2문에 있는 법률상 이게 그 의미가 또 문제되네. 그죠? 그래서 문제점 그런 부분 쓰고 그렇다면 법적 성질은 그리고 12조 2문에 있는 법률상 이게 의미는 또 문학 판검 학설 대립이 되고 또 이렇게 12조 2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처분 효력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협의 소유기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가 뭐가 있지? 한가인이 아닌 부가인. 이런 전체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 전부 또 팔 아프게 다 써보지는 못할지언정 얼추 말로써 뭔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테스트를 자꾸 해보시자라는 겁니다. 네, 살짝 말이 이제 산으로 갔는데 자 이제 기본서도 받으셨고 이 기본서 이 한 권을 내 머릿속에 올곧이 딱 집어넣어야 될 건데 집어넣되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은 암기에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나머지의 부수적인 부분은 내가 결국 시험장에서 써야 될 그 암기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전부 다 양념스러운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기본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우리가 프린트 나간 부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먼저 페이지를 펴신다면 550페이지 펴보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행정소송. 그죠? 우리는 행정청의 어떤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면 그러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두 가지 제도 사선, 직선. 사선은 행정쟁송제도, 직선은 손해전보제도. 그런데 직선으로 내려오는 손해전보제도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사선으로 내려오는 행정쟁송제도. 이러한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행정쟁송 파트에 순서상으로는 본다면 행정심판이 먼저 앞서지만 행정소송이 더 중요하니까 행정소송부터 교과서에 편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550페이지. 자, 행정소송법 입문 강의 때 대부분 다 했었던 부분입니다. 읽어보면 자, 행정소송법 제2조의 정의가 나와 있더라. 우리 1호, 2호 제2조 1항, 2호, 2호인데 뭐 2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1항 네, 생략하고 일단 자 1호 처분 등이라는 것은 우리 이미 배웠어요. 대상적 격이었다. 그죠? 처분 등은 그 처분이라는 것과 등이 뭐다? 재결. 그래서 처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외우셨죠? 행구 법 공부 시작했네. 한 덩어리.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부. 세 번째 그 밖에 의해 준한 행정작용. 이것들을 처분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행정심판의 재결. 이것들을 처분 등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 2호 부작위. 이것도 했죠? 신의 기부. 그래, 우리 부작위와 관련된 내용에서 오늘날 급부행정 영역 확대됨에 따라 부작위가 아주 중요해졌다. 그래서 부작위 구제수단 특 A급 단문이다. 그죠? 그래서 부작위 구제수단 프린트로 정리했었고 또 부작위와 관련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무 이행심판 정리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의무 이행 심판은 있지만 의무 이행 소송은 소송법에 없네. 따라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무명 항고 소송과 관련된 또 단문도 정리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2조 1호 2호에 있는 이런 개념들도 우리는 단문 속에서 다 정리했었던 부분이다. 입문 강의 때 열심히 이런 거 한번 외워보시죠 라고 했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외워보시죠 했는데 어떤 분은 외우셨고 어떤 분은요 빨리 진도나 나가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외울 거니까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여튼 그래서 외웠다면 벌써 단문에 의해서 한 두세 줄은 이렇게 거뜬히 적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행정소송법 2조의 행정법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법 관계의 기본적 유형 벌써 이미 많이 그렸죠? 그죠? 네, 그래서 내용 있는 처분, 이제 이것을 적극적 처분이라고 하는 거고 2번 내용 없는 처분, 이것을 소극적 처분이라고도 하고 거부 처분이다 이거죠.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러한 처분이 없는 것이 부작위더라. 그래서 그림 이제는
엄청나게 그릴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소송의 종류 제3조에 있더라. 항당민기 두 문자 정도만 외우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민기는요, 우리 행정소송의 한계에서도 살폈지만 객관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항당이 주관소송입니다. 굳이 좀 필기해 본다면, 자, 항당민기 여기에다가 객관소송 이렇게 또 필기해 놓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주관소송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고, 즉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은 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주관적 이익과 관련된 소송이에요. 하지만 이 민중소송, 기관소송은요, 그런 주관적 이익이 아닌 우리 행정법계에 있어서의 어떤 처분의 적정성, 그죠?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대한 적법성 보장이라는 뭔가 조금 뜬구름 잡는 그런 객관적 이익과 관련된 내용, 주관적 이익과는 상관없는. 따라서 행정소송법에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뭐라고 되어 있냐, 다른 법률에 특별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런 소송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사반 추객, 그죠? 이러한 객관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더라, 이런 서술도 적었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요 내용도 잘 정리해 보시고, 주관소송이다, 객관소송이다, 이런 것. 그렇다면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의 차이는 뭐냐? 항고소송은 처분이나 그 다음 처분이 없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사의 소송은 이런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 우리 당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다투는 소송들, 이런 거 당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소송, 그래서 소송의 종류가 뭐가 있냐? 취무부가 있더라, 이런 거였죠. 네, 이 처분 취소해 주세요. 이 처분이 무효입니다. 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처분과 부작위에 관한 소송, 항고소송. 하지만 당사의 소송은 이 지금 읽어보겠지만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더라.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법률관계라든지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이것이 당사의 소송이더라. 그래서 나중에 당사의 소송도 간단히 단문 정리는 하겠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잘 또 아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고소송이더라 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행정소송의 종류는 일단 두 문자 정도, 항당민기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고소송은 또 읽어보니까, 자, 행정청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이더라, 그죠? 그 다음 당사의 소송, 이것도 나중에 단문 정리는 하겠지만 밑줄 한번 쳐보시죠. 첫 번째, 행정청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법률관계에 이렇게 또 따옴표 하나 쳐놔 놓으시고, 그 다음 또는 그 밖에 공법상 또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이게 당사의 소송이고, 이런 당사의 소송은 피고가 행정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피고로 된다. 네, 그래서 국가, 공공단체 막 이런 사람들이 피고가 된다.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항당민기 이 정도 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항고소송이 중요하니까 다음 페이지에 항고소송은 취무부가 있다, 이 정도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행정소송법 제4조의 이 취무부를 예시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었었죠. 이런 표현도 강의 시간에 많이 또 접해봤습니다. 그죠? 프린트로서. 그래서 그 밑에 이름 없는 항고소송이 뭐냐? 무명항고소송. 그죠? 우리는 이미 무명항고소송에 대한 단문도 정리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무명항고소송 이렇게 또 도표로서 정리해 놓긴 했지만, 요런 부분도 우리 입문 강의든 뭐 기본 강의 이미 프린트로든 다 정리했던 내용이고 어느 정도 다 머릿속에 있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행정소송의 한계 전체 내용 또 다 정리하셨죠? 구구단처럼 두 문자가 쭉 스크린 되죠? 자, 제가 늘 그랬습니다. 강의 예를 들면 1시간 합니다. 두 문자 정리하는데 많아봐야 2, 3분 걸리나요? 그래요. 강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두 문자 정리는 2, 3분. 그리고 또 우리가 단문을 외운다면요, 두 문자 정리하는 거는 진짜 처음 우리 옷 입을 때 단추 하나 채우는 거죠? 네, 두 문자 정도 외우고 있지 못하다면요, 나머지 전부 어떻게 외우시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두 문자 하는데 이 두 문자가 다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두 문자는 가장 기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행정소송의 한계는
본권규, 구법, 통일회장, 사원주의, 재특. 이거 외우고 있지 않다면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첫 번째 이거부터 외우셔야겠죠. 그 다음 또 본이 뭔지, 권이 뭔지, 규가 뭔지 이거 외우는 것도 또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거 자꾸 테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의 한계도 우리가 프린트로서 단문 다 정리한 부분이고, 다만 프린트하고 책을 잘 비교해 보면요, 권력 분립상 한계에서 의무 이행 소송에 대해서는 문학 판검 제대로 잘 썼지만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은 또 간단히 썼어요. 이유는 일단 같은 단문 속 의무 이행 소송에서 학설에 대한 내용 충분히 썼으니까 중복되는 내용인 그 부분을 빼고 답안 분량상 서술했었을 뿐이죠. 예, 그런 점만 또 잘 체크해 보신다면 일단 또 행정소송의 한계도 단문 정리 또 잘 하셨을 거다라고 믿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소송 요건 개간 뭐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예, 나중에 조금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60페이지 취소송 적법 요건 사례 답안 공식, 이것도 또 만약 케이스에 나왔을 때는 이런 공식스럽게 대입해보자 라는 걸로 이제 조금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대상적격 이미 또 정리했죠. 처제 의관계거 라고요. 그죠? 네. 또 조금 추가해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562페이지에 있는 행위와의 관계 1원설, 2원설, 우리는 답안지에 써야 할 분량은 정리하긴 했지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설명을 드리겠다. 뭐 굳이 답안지에 쓸 내용은 아닌데 이해 차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 한번 넘겨보면서 우리가 프린트로 정리했었던 부분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처음 책을 받으면서 이 책과 친해지셔야겠죠. 그래서 친해지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프린트로 익숙하게 정리한 내용들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거 눈도장 찍어가면서 본격적인 또 기본 강의 나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프린트와 잘 대조해 보시죠. 그럼 대상적격도 내가 목차를 외웠다면 목차만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서설, 이것도 의 기능 쓰는 거네. 그 다음 처분도요, 의관계거 그죠? 의관이 왜 거시기 뭐야? 네, 의, 관계, 1원설, 2원설, 그 다음 개념 요소들이 행구, 외직, 공권이었다. 그죠? 거부는 의수구, 처분성 인정 요건, 그 다음 그 밖에, 그죠? 그 다음 재결은 문제점 쓰고, 그 다음 원제, 그죠? 문원제.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에 대한 또 단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잠깐 보기에 56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판례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문 보듯이 한번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거부의 처분성 인정 요건 우리는 이미 외웠어요. 공영신이라고. 그럼 판례도 그러하냐 한번 읽어볼까 했더니요, 보세요. 국민의 적극적인 신청 행위에 대하여 우리 그림 어떻게 그렸어요?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에게 처분 내려주세요 라고 국민이 이렇게 신청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신청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라는 이런 A 처분, 이런 A 처분의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그래요, 강의를 잘 들었다면 판례를 읽어가면서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 취무부, 그죠? 그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밑줄 그어져 있어요. 이런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해야 되고, 그렇죠? 이건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공권력 행사의 거부해야 되고, 이거죠? 그 다음 이러한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되고, 이거 우리 또 어떻게 배웠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해야 된다, 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것. 공영신. 우리가 외웠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담겨져 있죠. 이렇게 판례를 하나하나 한 줄 해석하면서 뭐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쭉 외워보면서 내가 외웠던 거와 또 매치시켜 보시고, 그리고 판례에도 양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눈여겨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 그 밑에 벌점이 처분이냐, 또 그 밑에 당연퇴직 통보가 처분이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례 강의 때 문제로 다 등장합니다. 네, 예, 그럴 때 정리도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 또 한번 읽어본다면 결국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 아니더라. 뭐 이런 것들 적혀 있단 말이에요. 뭐 일단 뭐 표시는 해놓되 예, 관련 판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다라는 것, 뭐 요거 하나 예, 체크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이것도 전체 목차 다 외우셨죠? 그죠?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또 목차 자기가 외우고 있는지, 그죠? 의자 위에 올라간 원제의 태도 아주 저기 불성실하네 뭐 또 생각하시고, 그쵸? 네, 그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도 565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몇 조에 있냐? 19조에 있다고요. 그럼 참조조문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조 해놓고 제목이 뭐다? 취소소송의 대상. 그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 등 가로 묶어보세요. 보세요. 그래서 대상적격 우리 뭐라고 외웠냐? 처제 이렇게 외웠다고요. 이 처분 등의 의의는 아까 우리 앞에 있었다고요. 그죠?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처분 등이란 이런 거다라고요. 그러니까 19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적격은 처제더라.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리고 슬래시 그 뒤에 다만 재결 취소소송은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문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 채택하고 있더라. 따라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뭔지 우리 살펴보자. 이렇게 지금 정리한 단문이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이런 거였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서를 다 받으셨을 거니까 하나하나 좀 더 이제 상세히 정리해서 말씀은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그 프린트 부분이 결국은 시험장 가서 답안지에 쓸 내용이다라는 거지만, 이런 설명이 더 덧붙여진다면 내가 외워야 될 내용이 조금은 쉽게 암기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또 외웠다고 하더라도 이 암기가 오래 가실 수 있겠죠. 조금은 덜 까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또 이렇게 책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단문 정리 잘했다. 그죠? 그 다음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70페이지 원고적격, 이것도요 입 아픕니다. 그죠? 카드 드림인다고 했습니다. 어이 내가 살게. 그죠? 패스. 뭐 이 정도의 전체 목차까지 안 해오셨다면 그래요. 열심히 제가 쓸데없이 늘 두 문자 얘기하고 두 문자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뼈대가 어떻게 갖추어졌는지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다고요. 이거는 가장 또 기본이다. 너무너무 수없이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도 프린트 내용으로서 잘 살펴보시고, 원고 적격에서는 특히 제3자요 행정행위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3자요 행정행위와 관련된 대표적인 소송, 주민소송, 경업자, 경원자 소송들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자, 협의소익, 이게 이제 행정소송법 12조 2문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죠. 그래서 협의소익도 우리 다 잘 정리해 보았고, 협의소익은 특히 시행규칙 별표의 가중적 재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거 어디입니까? 578페이지 4번 목차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적혀 있는 부분들이죠. 네,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단문까지도 미리 정리했었다라는 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 소송 요건에서 하나 더 좀 추가해야 될 부분, 피고적격 있는데, 또 이 피고적격도 원칙은 처분청이다 이거죠. 예.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피고적격, 피고가 바뀌는 것들이 뭐가 있냐와 관련된 단문들, 이것도 또 이제 진도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 아주 중요한 대원소 정리해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뭐였냐? 부작위였습니다. 부작위. 그래서 부작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정리해 본다면 618페이지 펴보십시오.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그죠? 네, 예, 거의 또 특특특 A급의 단문이다. 정리 잘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목차 심소희 국가배상 청구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요것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또 의무 이행 소송이 등장하니까 622페이지 무명 항고 소송에 대해서 또 단문 정리해 본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 내용과 관련된 이제 중요한 또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인 의무 이행심판이 있죠. 네, 633페이지. 이 정도에 있는 내용들은 앞에서 배운 내용들 관련된 짜집기 단문이나 다름없었죠.
우리 예를 들면 100개의 단문을 외워보신다고 해보세요. 100개, 올고지 100개 다 따로 외우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무명항고소송, 의무 이행심판, 하다못해 부작위 구제수단 앞에서 잘 배우고 왔다면 지금 단문 개수로는 3개지만 3개가 아니죠. 앞에서 외웠던 내용 어떻게 잘 짜집게 하냐에 따라서 단문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수로는 내가 100개 외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10개, 20개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암기를 하셔야 암기 부담도 줄고 오히려 더 다른 것들에 집중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복습을 잘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뭐 오늘 받으셨을 건데 뭐 속사포처럼 한번 쏘아대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프린트로 정리하면서 해당 내용들 교과서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또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단문 하나하나 또다시 완벽하게 암기 시도해 보시자라는 것입니다.